안녕하십니까. 인간 관계학 강론의 강의를 맡은 우광석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이 다양성을 설명을 하면 여러 가지 다원주의에서 입각하면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마다 각기 믿는 종교가 다르고 또 사는 곳이 다르고 또 접해져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왜 더운 나라에 살고 있는가, 왜 추운 나라에 살고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태어나고 각자의 위치에서 생활해왔다는 것이 곧 다원 문화, 즉 다원주의 속에서 같이 합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면 먼저 문화를 배워야 여러 가지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지와 검지를 모아서 이렇게 되겠죠. 엄지와 검지를 모아서 상대에게 오케이 사인을 보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오케이다 이렇게 되고요. 남미에서는 욕을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제로다 또는 쓸모없다라고 하는 뜻을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한 한국과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 문화이죠. 이렇게 하면 돈을 뜻하는 그 문화 간의 각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지난 시간에 그 다양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느 사회나 나라에서든지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죠. 우리나라는 어떤 문화가 존재할까요? 우리나라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아 서로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할 빼이셔도, 이렇게 우리나라 글을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 문화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영어에서 파생이 됐다든지 라틴어에서 파생이 됐다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그 언어가 각각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만큼은 특별히 글자를 우리 자체 내에서 발음대로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말고도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고 형성된 문화가 그 사회의 독특함을 드러 나타나게 하는 문화 민족은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직의 문화가 독특하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면 어떠한 환경의 변화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건재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의 중요성으로서 이제 우리 독특한 문화는 어떤가요? 정의 개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정의 개념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의 토착화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문화의 전통 예술, 의식주 및 생활 양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범위를 가리키고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한국 문화는 정입니다. 정의 문화가 그다음 정의 문화죠. 정의 문화와 그다음에 신바람 문화를 강조합니다. 뭐 신바람 문화라는 건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그 노래를 하거나 응원을 할 때 추임새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되게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게끔 더욱 흥을 돋구는 그런 신바람 문화를 강조를 하게 되는데, 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반적인 사회생활은 물론이고요. 조직생활 속에서 인간관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100% 다 정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 한국의 문화적 영향을 끼쳐진 사람들, 토착화가 되어 있는 우리 정말 토종의 한국 사람일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어떤 정에 대한 강도는 개인 차이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게 되죠. 보이게 되고, 일반적으로 조직 속에서 리더가 정의 행동을 보이면 그 부정의 결과들이 혼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으로 인해서 정이 다 100%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 장점과 단점을 잘 극복해 나가는 방안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리더는 이러한 방안을 구축해 나가는 그 공통 과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장점과 정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 속에서 정이 많이 나타나는 리더에 대해서는 공동체 운명이 형성되어서 회원들이나 그 조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상당히 높죠. 자기 거와 같은 조직이 나와 함께하는 그룹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을 그룹핑 해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단점을 또 저희가 본다면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조직 속에서 편견하고 이제 그 아무래도 한쪽을 또 알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정이 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과 규범을 소홀히 해서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편애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금 단점이죠. 어떤 냉정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단점 중에 하나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단점으로서는 편견과 지각, 오류 등 합리성 훼손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리더가 정에 의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그 객관성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에 대한 이제 단점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문화의 정과 그리고 신바람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그리고 욕구에 대해서 타인에게 알리는 동기부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의 신바람 문화, 정문화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일본을 잠깐 비교를 하면 일본은 상당히 냉정합니다. 뭐 전부 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냉정하고 냉정한 가운데서 조직으로 인해서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본의 대체적인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하면 일본을 갔다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라 그러죠? 일본은 되게 친절한 나라이다. 또는 일본은 되게 격식과 예의가 바른 나라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느끼고 돌아와서 서로 다 이렇게 담소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일본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만의 생활을 가질 수 있어. 그래서 혼밥, 뭐 혼술, 뭐 이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일본에서 나온 문화인데 그 문화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답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점점 우리나라도 정에서 조금은 이제 좀 떨어져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새로 나온 MZ 세대들과 대화를 해보면
본과에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대화를 해보면 어떤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정의 문화라든가 또는 신바람 문화라든가 보다는 점점 자기 개인주의와 또 상대방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문화적인 게 자꾸 세대가 지나갈수록 문화의 정의가 맨 처음에 그랬죠. 시간과 세대가 바뀌면서 문화적인 특성은 변화해 나간다. 이게 그 문화의 아주 또한 독특한 특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석에서 나이 많으신 노인들에게 자리를 자연스럽게 양보했지만 지금은 절대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많이 변화되어 있습니다. 나의 자리는 내가 확보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뭐 자리를 이렇게 양보한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독특하게 이제 우리나라의 정문화에 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세 번째 보시면요. 한국 문화의 변화 내용 및 혁신을 보면 글로벌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의 혁신은 무엇이냐면 연이다. 연에 대한 혁신이다. 그 다음에 고배경 문화와 저배경 문화의 조화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셋째는 가부장제도 문화의 변신이고요. 넷째는 관료주 형식주의의 문화혁신. 요것을 문화의 혁신으로 네 가지를 이제 꼽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조금, 한번 여기 1장